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정도 효과에서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약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이어트 약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중 첫 번째 약이 바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제일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대부분 식욕 억제제라고 한다면 이 계열부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펜디메트라진 또는 펜터민 등이 주된 성분의 약이에요.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눈사람 혹은 나비 모양 약은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쓰이는 만큼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문제들 대부분도 사실 이 계열의 문제들이 많아요. 이 약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계속 하는 듯한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게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뭔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식욕도 없어져요. 이 약의 장점은 교감신경이 흥분되며 기초대사량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이 약을 먹고 있다면 살이 덜 찌거나 빠지게 돼요. 거기다 식욕까지 억제가 되죠. 추가적으로 집중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같이 올라가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엄청 많아요. 불면증, 두근거림, 입마름, 그리고 거기다 혈압이나 맥박도 같이 올라가고 이게 심장에 무리를 주게 돼요. 흔히 3개월 이상 식욕 억제제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계열의 약 펜터민 37.5mg을 복용했을 경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펜터민은 하루 용량이 37.5mg이 최대 용량이에요. 눈사람 하나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이죠. 이렇게 먹어도 3개월 이상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는 하루 1.5알 또는 2알씩 처방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전 하루 2.5알까지도 복용시키는 병원들을 봤어요.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마다 부작용이 다르고 부작용 대비 얻는 이득이 다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많다라고 의사가 판단했다고 하면 그걸 나쁘다라고 보지 않을게요. 근데 그렇게 약을 복용하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냐고. 다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드시는 분들이 무슨 약인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드시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펜터민은 하루 37.5mg 이상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 외에 펜디메트라진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펜터민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부작용도 좀 적다 해서 쓰고 있는 약이에요. 근데 이건 펜터민보다 안 좋은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중독성이에요. 미국에서도 약품을 관리할 때 펜디메트라진은 흔히 알고 있는 암페타민과 같은 등급의 DEA3로 구분하고 있어요. 참고로 펜터민은 호예요. 숫자가 적을수록 중독성이 강해요. 따라서 펜디메트라진을 드실 바에는 차라리 펜터민 반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약은 끊었을 경우 약을 복용했을 때의 집중력이나 못 느낀 피로 등이 갑자기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약을 끊었을 때 우울증이 온다든지 많이 피곤하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계열로는 흔히 항불안제 그리고 안정제로 알고 있는 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식욕이란 감정도 안정시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장점으로는 장기간 썼을 때 첫 번째 교감신경 흥분제보다 조금은 더 안전하다는 거. 단점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졸리기 때문에 사회생활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다이어트 하면서 예민해지는 성격이라면 이 계열 약을 쓰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 계열부터 시작하셔도 보통은 괜찮으세요. 세 번째 계열은 삭센다예요. 이건 몇 년 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약인데 최근 인기가 좀 시들어졌어요. 이 약은 사실 정말 좋은 약이에요. 상당히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아요. 일단 제일 큰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과 주사제라는 것이에요. 다른 약들은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약은 하루 한 번씩 자기 배를 주사기로 찔러야 돼요.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듯이 말이에요. 사실 주사 맞는 건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약은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된 약인데 당뇨약으로 쓰던 도중 식욕이 억제되고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보통 당뇨약들은 체중이 대부분 증가하거든요. 작용 기전은 크게 두 개예요. 뇌에 작용해서 레프린이라는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감소시켜주고 장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식욕도 줄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 약의 단점으로는 개발 단계의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암이 약간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사람한테서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전상 췌장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약의 효과인 포만감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소화불량, 구역, 구토 등이 제일 크게 느끼는 단점이에요. 그리고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제일 큰 단점은 효과 없음이에요. 제가 앞에서 효과가 좋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약은 자기가 용량을 조절해서 맞을 수가 있어요. 하루 용량이 최소 0.6mg부터 최대 3mg까지 5배까지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서 맞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약은 많이 비싸요. 거기에 용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약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선에서 용량을 더 증가시키지 않게 돼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정도 효과에서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약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약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선에서 약을 중단하게 되고 이렇게 약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효과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인기가 사그라들었어요. 약간 억울하게 오명을 쓴 말이죠.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식욕 억제제는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흡수 억제제를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지방 흡수 억제제, 제니칼, 제로다운, 올리다운, 이런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약은 장에 작용해서 지방 흡수를 30% 정도를 줄여줘요. 오직 장에만 작용하고 오직 지방에만 작용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효과도 크진 않아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한 달에 0.5kg 정도 빠지는 정도? 그리고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좋아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흡수가 안 되는 지방이 변에 섞여서 기름변이 되어 나오면서 그 기름변에 장이 적응하는 기간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변실금. 쉽게 이야기하면 방귀 뀌다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사회생활 도중 방귀가 나올 때마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도 적응되면 크게 불편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 하네요. 다음에는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인데 이건 사실 실제로 크게 효과 있는 약은 당뇨약으로 있는데 이 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그 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보조제 개념이어서 크게 효과는 없고요. 여기까지가 흔히 쓰이는 다이어트 약들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보조제들을 같이 사용하죠. 포만감을 올리느냐, 지방 분해를 도와주느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느냐, 부종을 빼주는 약 등 어떤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하고요. 약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어야죠. 마지막으로 이뇨제를 쓰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뇨제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다이어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꽤 위험한 약이에요. 위험하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체중만 감소시키고 물 마시면 다시 체중이 올라가는데 그걸 위험성을 감수하고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이어트 약에 의존만 하면 안 되겠지만 다이어트 약을 너무 무서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